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개시됐죠.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또 하나는 화이자 이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절대적으로 많죠. 그런데 현재 이 백신 접종을 하면서 정부가 그 한 병당 들어있는 주사액은 동일한데 이걸 가지고 화이자는 7사람까지 늘려 맞추고 아스트라제네카는 12사람까지 늘려 맞추겠다. 그러고 있죠.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백신 계약이라든지 혹은 그 뒤에서 움직이는 그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밝혀보기로 합시다.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이 화이자에서 만든 코로나19 백신입니다. 그 백신 병인 것이죠. 실제로는 이 병이 대단히 작죠. 이 병 하나에 이 들어있는 내용량이 0.45ml, 상당히 작은 분량입니다. 그렇게 들어있는데 그러면은 이 병 하나에서 주사기로 이 액을 뽑아내서 몇 사람에게 접종할 수 있는가? 물론 여기에 식염수를 넣어서 희석해서 쓰게 되는 것이죠. 용량이 작기도 하고 원래는 냉동 상태로 그렇게 수송이 돼서 오고 냉동을 푼 해동된 상태에서도 용량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식염수를 넣어서 그래서 한 번 접종할 때 0.3ml씩 그렇게 쓴다. 아무튼 처음에 이 백신이 출하됐을 때 한 병당 5명에게 접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명 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사기에 남는 여분 버리는 거, 혹시 다 여기에서 나오지 않은 거, 이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한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특수주사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소 잔여형 주사기, LDS, 그래서 주사기 안에 들어 있으면서 버려지는 그 양을 최소화한 그런 주사기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남들은 백신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해서 백신을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특수주사기 이거를 가지고 요즘 떠들썩합니다. 특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현재 이 5명 분인 요 한 병짜리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7명에게 접종을 하는데 성공했다. 이거 세계 최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27일 정세균 총리가 접종 현장에 가서 국립의료원장하고 한 이야기까지 언론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명 분량인데 간호사들이 솜씨가 좋아서 정확하게 0.3ml씩 뽑아서 쓰게 되면 그러면 한 병으로 7명에게 접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세균 총리가 그건 영업 비밀이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국립의료원장이
대박 사건이 터질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게 언론에 포착이 되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재인 씨까지 나서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중요한 백신은 이미 남이 만들었으니까 주사기 없이는 백신 못 놓는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주사기 이걸 우리가 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죠. 지금 이게 또다시 2021년형 K 방역이다.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 쪽에서는 아주 들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화이자 한 병 가지고 7명에게 접종할 수 있다. 이거 세계 최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하루 이틀 전 해서 뉴스를 찾아보면 온통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풍림 파마텍 그 주사기 그게 이제 최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계 최초로 7명에게 접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 그 세계 최초라는 것은 깨어졌죠. 이게 이제 뉴스 보도가 된 겁니다. 이거 세계 최초 아니다. 벨기에, 미국 이런 다른 나라들이 이미 이거 한 병 가지고 7명에게 접종을 해봤다. 그런 겁니다. 벨기에는 한 5,000명에게 접종을 하고 나서는 7명에게 접종하는 거 중단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왜냐하면 이거를 산술적으로는 7명 주사를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0.3ml씩 그렇게 매번 뽑아낸다는 것. 그게 이 간호사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힘든 일이다. 벨기에가 밝힌 게 그렇습니다. 한 병을 가지고 그냥 6명, 5명, 이제 5명에서 6명 이렇게 접종하면 되는데 이걸 7명에게 접종을 하다 보니까 매번 아주 힘들게 어쩌면은 나머지 횟수까지도 0.3ml를 정확히 맞춘다고 하면은 여기에 오차도 생길 수 있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실패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고도의 그 기술이 필요하다. 솜씨가 좋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우리나라 간호사들 솜씨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간호사만 솜씨가 좋겠습니까? 이제 벨기에에서 밝힌 게 그겁니다. 이번에 이 한 병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렇게 7명에게 접종을 한 그 사람이 2차 접종을 할 때 동일인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접종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안 되면 1차 접종이 소용없어질 수 있고 또 접종을 받는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일이 되거나 아니면은 해로울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유로 그만두기로 했다는 겁니다. 실패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방식은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서 현재는 원래는 화이자가 이게 5명 접종분 이렇게 했던 것을 6명 접종으로 바꿨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6명 접종분으로 사들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구입하기 전에 이제 5명에서 6명으로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문재인 민주당이 무능해서, 그리고 직무 태만으로, 이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하겠죠. 국민이, 그리고 의료인들이 백신 구매하라고 했을 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안 했죠. 그리고 나서 때늦게 갔더니 구매하기 어렵게 된 거죠. 그런데 문재인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백신이 귀합니다. 백신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계에서 100몇 번째로 이제 겨우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이거는 원래는 우리가 이 공여분을 갖고 오면 안 되는 그런 데서 이번에 들여오지 않았습니까? 어떻든 그래서 이 백신이 귀하니까 한 병을 가지고 솜씨 있게 이걸 아껴서 쓰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백신을 5명분을 사왔는데, 사실은 6명분을 사왔는데 1명분을 더 사온 셈이 된다. 백신을 쌀을 죽을 끓여서 늘려 먹듯이 이렇게 늘려 맞출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듣다 보면 그래, 국민을 1명이라도 더 접종할 수 있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 6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 사와서 7명에게 맞추면 우리가 굉장히 약은 거죠. 돈도 절약하고. 그런데 그게 그렇지를 않습니다. 뭐냐 하면은 국가들이 이 백신 회사하고 구매 계약을 했을 때 한 병당 얼마의 구매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병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병을 바이알이라고 합니다. 바이알당 얼마, 이게 아니고 1회분 단위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6명이 접종을 하면 6회분, 7명이 접종을 하면 7회분, 이렇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6명분을, 사실 좀 더 일찍 샀으면 이거 5명분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몇 회분으로 돈을 주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사와서 우리 의사들, 간호사들이 그야말로 한 명 한 명 이거 뽑아낼 때 신경을 집중해서, 그러니 개고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 병에서 한 명을 더 접종할 수 있는 양을 뽑아낸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한 명한테 더 맞추는데, 그러면 과연 그게 만족스러운가? 그러면 우리는 한 명분은 이익을 봐야 하겠죠. 근데 아니라고 했죠. 아주 힘들게 그냥 6명한테 접종을 하고 6명분 돈을 내면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해서 7명분으로 만들어 놓으면 미국 화이자가 앉아서 7명분 돈을 받아갑니다. 이러면 뭐하러 이런 짓 하는가? 결국 문재인 민주당이 백신 확보 못했으면 못했다고 해야 하는데 의사 간호사를 이 고생을 시키는구나. 돈은 돈대로 나가고, 사실 이거 한 병 사와갖고 나눠 맞추고 돈을 더 준다 하면은 또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 화이자는 그냥 앉아서 돈을 더 받죠. 바이알당 한 사람분씩 돈을 더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화이자 돈 벌게 해주려고 우리 의사, 간호사들이 그 고생을 해야 하는가?
다음에 뭐 이미 그 다른 나라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데 성공했는데 사실 이런 겁니다. 이게 만약에 100만 병이 있다. 그러면 100만 병을 똑같이 7번 주사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정확히 뽑아낼 때도 있고 이게 이제 최대가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뽑아냈을 때는 다음에도 똑같이 뽑아내야 하고 2번 맞아야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다음에 이렇게 뽑아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 2차 접종의 위험을 국민이 다 감수해야 합니다. 결국 의사, 간호사는 그들대로 혹사시키고 국민은 국민대로 이 백신 소용없게 만드는 거다. 백신 때문에 어떻든 뭐 격리하거나 어떻거나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고 긴장했을 수도 있고 그런 국민이 그래도 이게 화이자 백신이다. 그렇게 해서 2번 접종을 받는데 1차와 2차가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또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이 잔여분을 사용해라. 말은 그렇지만 이 백신 의사나 간호사가 마음대로 빼내서 버릴 그런 간 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잔여분 남기지 말고 쓰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아마 찾아보면은 많은 그 별별 사례가 다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국민은 건강상 또 어쩌면은 그 생명의 위험까지도 무릅써야 하는 것이죠.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국민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이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일을 결국은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의사와 간호사는 그들대로 아주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일도 착착 안 되고 게다가 이 효과까지 떨어뜨릴 수 있고 다른 나라는 이거 안 한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은 이거 대박 사건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기들끼리 좋아서 정말 좋아 죽는다. 왜 이런 것일까?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화이자 주사액의 병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왜 이런 쇼를 할까? 뭐 쇼라는 것은 분명하죠. 해서 미국에 돈 벌어주는 일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비밀이 되겠죠. 원래 2020년 연말에 어땠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 자기 자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시키고 있을 때 우리는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죠. 그동안 이 K-방역이라는 것을 너무나 널리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 한국은 K-방역을 잘하는 곳이고 백신은 당연히 확보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K-방역을 칭찬했던 사람들까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엄청난 실수를 할 수가 있는가? 아니, 저런 재앙을 가져올 수가 있는가? 그렇게 탄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은 2020년 정말 해가 넘어가는 그때까지도 뭐 거의 막바지가 될 때까지도 백신 못 구하는 곳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는 게 그게 백신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정말 곤경에 처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구조를 하는데 나선 것이 삼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이 화이자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해서 결국은 그 50만 명분 그 백신을 확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미리 알아둘 것이 원래 350만 명분이 아닌 겁니다. 이게 한 병에 5명씩 접종하게 된 것을 이때 한 병을 가지고 6명에게 접종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백신을 사게 된, 이제 우리의 경우는 그런 것이죠. 삼성이 나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350만을 거기에 곱하기 6분의 5를 하면은 됩니다. 원래 이 병수, 5명씩 계산한 병수가 나오는데, 원래대로 계산을 해보면 291만 몇 명, 그 정도가 됩니다. 350만 하고 느낌이 다르죠. 벌써 300만 대를 넘어갔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병당 6명으로 계산했으니까 그 돈을 주기는 6명분씩 계산해서 이제 주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게 2월 18일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거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020년 연말에 삼성전자가 화이자에게 가서 이게 이제 특수주사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가서 특수주사기를 이용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분 없이 잔여량을 최소화한 주사기 이걸 쓰게 되면 백신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답니다. 이게 납득이 되죠. 지금까지 백신 한 병으로 5명분의 돈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도즈 단위로 1회 주사할 때마다 얼마 이렇게, 만약에 이 화이자가 25,000원이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수주사기를 이용해서 한 병을 갖고 6번 접종을 할 수 있으면 6회 25,000 곱하기 6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삼성이 이 조건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서 특수주사기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2020년 연말에 우리나라에서 이 LDS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이미 생산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문재인 씨가 직접 찾아가서 소개를 하던 풍림 파마텍, 여기 거가 아니겠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때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 특수주사기, 간단히 말해서 그냥 LDS 주사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주사기를 이미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들도 7명까지 접종을 해봤다 하는 데서 이걸 사갖고 갔겠죠. 그 회사가 어디냐면은 신화양행, 두원 메디텍 이런 데서 미국 FDA 승인도 났고 또 EU에서 또 승인도 받고 해서 이미 팔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주사기를 사용하게 되면 화이자는 지금까지 한 병을 가지고 5회분 돈을 받던 것을
6회분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 특수주사기가 그렇게 또 흔치 않은 그런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듯 합니다. 삼성은 특수주사기를 미국에 우선 납품을 해주겠다. 이거 2020년 그 연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대신에 그 남는 백신을 한국에 달라. 그러면 이렇게 되죠. 지금까지 백신 한 병으로 5명에게 맞추던 것을 6명에게 맞추게 되니까 이거를 팔면서 백신의 부족량도 조금 그 완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방식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확보한 것이 350만 명분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그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힌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화이자도 돈도 더 벌 수 있고 또 백신도 남게 되는, 지금 있는 것들이 좀 더 남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올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주사기를 미국에 수출을 하고 또 미국에서 그 기준을 바꾸고 하면서 화이자는 한 병당 5회분 이렇게 표기하던 것을 6회분으로, 이 한국일보에 따르면 실제로 화이자는 병당 접종량 기준을 5회분에서 6회분으로 바꿨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이자는 한 병을 가지고 6명에게 접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화이자하고 삼성이 제시한 그런 아이디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제안하고 우리 한국의 LDS 주사기가 이렇게 사실은 협업이라고 할까, 서로를 돕는 이런 결과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됐다. 그런데 6명까지는 좋았는데 이 문재인 민주당은 이걸 들여온 다음에 화이자를 다시 7명에게 접종을 하겠다. 한 병을 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이 나서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것은 화이자 백신, 우리 그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해서 350만 명분을 확보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시작이 돼서 좀 더 확보를 했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씨의 K방역쇼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7명으로 늘리는 데에도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이제 우리는 돈은 돈대로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익이 남는 것은 주사기를 팔아서 이익이 남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화이자를 만약에 한 명을 더 맞출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25,000원어치를 더 사옵니다. 그렇게 되겠죠. 1회분이. 25,000원어치를 더 사올 수 있는 이익이 있다. 결과적으로 사오는 것은 아닌데 그걸 늘려서 맞추는 겁니다. 그럼 이 주사기에다가 우리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발발 떨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0.3ml씩을 뽑아서 한 명을 더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문재인 씨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사와 간호사가 고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돈 받고 파는 것은 바로 이 LDS 주사기, K 주사기 이렇게 말하면 될 겁니다. 이건
가령 한 500원, 주사기는 비싸지 않죠. 한 개 더 팝니다. 한 개 더 팔면 500원 더 버는 것이죠. 어떻든 돈을 버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건으로 문재인 씨가 이 풍림 파마텍에 뻔질나게 사실은 거기서 뭐를 했다, 거기가 어떻다 하면서 이번에 직접 찾아갔죠. 그 장관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데리고 가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도 볼 겁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거기 가서 그렇게 할까? 게다가 정세균 총리가 국립 그 의료원장에게 이건 영업 비밀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립의료원장은 대박 사건이 터질 거다. 이거 7명 맞추고 아스트라제네카 12명 맞추면 그거 된다. 그리고 보면은 이게 우리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데에는 어떤 대단한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거 약간 천덕꾸러기 같이 돼 있는 그런 백신이 더 다량 들어와 있고, 이거 화이자는 뭐 겨우 5만 몇천 명이 그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죠. 이게 왜 대박 사건이 터질까? 이제 그것도 문재인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씨의 그 K 방역의 건수가 또 생긴 것이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거 해봤자 기껏해야 주사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문재인 씨의 K 방역은 기껏해야 진단 키트. 그 뭐 결국은 그 요지에 그 솜 꽂아 놓은 거, 뭐 그런 우리 사진 봤죠. 그 진단 키트. 거기에 있는 시약도 아닙니다. 진단 키트.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이제 주사기. 이런 것이죠. 그래도 아마 여러분은 이 머리 한켠에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 주사기가 대단한 거다. 세계 최초로 이렇게 만든 거다. 그런데 지금 약간 복잡할 겁니다. 풍림 파마텍이 삼성하고 같이 해서 뭐 만들어낸, 일본도 눌러버리고 만든 그런 주사기다 했는데, 아니 그 전에 신화양행, 두원 메디텍이 먼저 만들어서 더 잘 팔고 있던 거다. 이러면 어디서부터 속은 거냐,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게 이제 좀 찜찜한 겁니다. 문재인 씨가 지금 이 그 풍림이라고 하는 군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 기술력, 아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우리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이 정책을 펴면서 밀어주고 하니까 이런 세계 최초의 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 최초의 사건이니 뭐니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K-방역을 또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으로서는 이 K-방역이 얼마나 반가울까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줘야 합니다. K-방역 덕분에 180석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K-주사기 가지고 선거 개입 제대로 해보자. 그러면 이게 보궐이며 대선이며 하면은 지방선거까지 이렇게 가면 대박 사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 겁니다. 우선은 이 풍림 파마텍이라고 하는 이곳이
어찌해서 이렇게 전면에 등장을 했는가? 문재인 씨의 얘기부터, 문재인 씨가 이야기한 것부터 보면은 좀 정리가 되겠죠. 청와대에서 2021년 2월 18일자로 바로 이 LDS 주사기 생산 현장 방문이라는 그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잘 봐야 합니다. 2월 18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앞두고, 그렇죠. 2월 18일에는 접종 안 했죠. 이번 접종에 사용될 LDS 주사기 생산 업체인 풍림 파마텍을 방문했다고 청와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2월 18일에 문재인 씨는 이번에 백신을 풍림 파마텍의 LDS 주사기로 접종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풍림 파마텍에서 그 주사기를 정부에 납품했구나. 이렇게 봐야 정상적인 절차가 될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그 물자를 조달할 때 반드시 그 공개 경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 기준을 충족한 곳에서 이렇게 해서 조달을 받습니다. 과연 정부에서 조달을 이미 해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백신이 들어오기로 한 것은 훨씬 일찍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고 또 일정도 잡혀 있었죠. 그래서 주사기가 몇 개가 필요하다, 어떤 주사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미리 다 정해 놓았고 확보를 해놨습니다. 보면은 이미 2021년 1월 초에 일반 주사기를 조달청에서 입찰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쓸 거를. 그리고 1월 26일에 국내 업체 두 곳 앞에서 소개한 그 두 회사에서 LDS 주사기를 4천만 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역 당국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주사기의 구매 계약은 완료되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조달청에서 사들인 이 주사기를 가지고 이번 백신 접종을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계약을 하고 구매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풍림 파마텍 주사기가 여기 있는가? 앞에 두 회사만 얘기했기 때문에 없다고 봐야 하는데 거기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풍림 파마텍 주사기는 우리 방역당국이 구매 계약을 하지 않았다. 1월 말에 아직 거기는 제품을 양산하는 체제가 구비되지 못했다. 작용 미달이었다. 그래서 사들이지 않았고 백신 접종을 할 때 풍림 파마텍 주사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방역당국이 사들인 LDS 주사기로 백신 접종을 해야 하겠죠. 그랬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바뀌는 겁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씨가 2월 18일에 요번에 백신 접종을 할 주사기를 만드는 곳에 왔다. 그거는 풍림 파마텍이다. 이러면 정부, 방역당국이 하는 것과 문재인 씨, 청와대에서 하는 것이 다르다. 이제 정부 중에서
박영선 장관 쪽은 이 문재인 씨 쪽에 붙여놔야 합니다. 이제 같이 움직였다고 돼 있으니까. 그들은 풍림 파마텍의 주사기로 요번에 백신 접종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정부 조달청 방역 당국에서는 풍림 파마텍 주사기는 안 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문재인 씨가 18일에 가서 한 이야기가, 이렇게 거기를 찾아가면서 신화양행하고 두원 메디텍의 대표도 데리고 갑니다. 오히려 더 수출을 잘하고 있고 기술이 앞서 있고 이런 곳을 자기가 가고 싶은 풍림 파마텍의 들러리로 데려간 것이죠. 이거 자체가 유착이 아닌가. 권력을 가지고 사기업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원래는 실력대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씨는 이 LDS 주사기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을 20% 아끼게 되고, 그러면 백신을 20% 더 생산하는 것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 풍림 파마텍의 기술이 그렇게 대단하다 하고 칭찬을 합니다. 잘못된 거죠. 신화양행하고 두원 메디텍이 먼저 했습니다. 풍림을 칭찬하는 것을 이들이 가서 듣고 앉아 있는 것이죠. 문재인 씨가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진단 키트에 이어서 이 풍림 파마텍의 LDS 주사기가 K방역의 우수성을 또다시 보여주게 됐다. 이제 문재인 씨가 K방역을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풍림 파마텍을 이렇게 내놓고 칭찬을 합니다. 아니, 신화양행하고 두원 메디텍은 어떻게 하라고. 풍림 파마텍이 국제 백신 기업들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인정을 받고 있고, 바로 어제, 이것도 좀 찜찜합니다. 2월 18일에 문재인 씨가 풍림 파마텍 군산에 있는 여기 방문을 하는데, 하루 전날인 2월 17일에 이 풍림 주사기가 미국 FDA의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루 전에. 그래서 문재인 씨 얘기가 이렇습니다. 어제 풍림이 FDA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풍림 주사기를 우선 화이자 백신 접종에 사용할 거다. 조달청에서 구매한 주사기, LDS 주사기가 아니고 어제 인증을 받은 풍림 거를 가지고 화이자 백신 접종에 쓸 것이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아니면 뭐 뻔한 겁니까? 그러면서 풍림 파마텍의 LDS 주사기는 성능과 안전면에서 아주 월등하게 뛰어나다. 다른 두 개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이자를 비롯해서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 2억 6천만 개 이상의 공급 요청을 받고 있다. 그러면 어제 미국 FDA 인증을 받은 그런 데서 화이자사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등 세계 20여 개국, 거기서 2억 6천만 개나 공급을 해달라고 한답니다. 어찌해서 그랬을까? 그렇죠. 이것도 참 이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풍림 파마텍의 그 LDS 주사기가 미국 FDA 인증을 받을 때 이게 쉽게 안 나왔다고 박영선 씨가 이야기를 했죠. 인증을 못 받고 있을 때 식약처하고 삼성 바이오에피스에서
이걸 인증받게 하는데 아주 많이 노력을 해서 받게 됐다. 문재인 씨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맙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2월 18일에 풍림에서 12만 7천 개의 주사기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 국민의 화이자 백신 접종에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한 LDS 주사기로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미 계획을 세워서 4천만 개 구매를 했는데 그거 놔두고 갑자기 12만 7천 개를 무상으로 기증을 받아서 그걸 쓰겠다. 기업이 무상 기증을 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세계에 갑자기 판로를 열어주고 문재인 민주당이 광고를 해주고 그러면 이거는 부정부패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 와서 하는 소리가 이미 산 4천만 개, 4천만 개면 얼마나 많습니까? LDS 주사기 4천만 개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 쓸 것이다. 화이자가 아닌 이런 겁니다. 문재인 씨가 한 말 중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용상 삼성과 풍림 파마텍 그리고 우리 정부가 한 팀이었다. 유착이 아니라 그냥 결합, 합체 상태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기업이 협력하고 삼성은 필요할 때마다 가서 자기 일도 아닌데 했죠. 정부가 지원을 해서 진단키트, 마스크, 방진복 이런 방역 제품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해외 수출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든 이게 이렇게 보면 K방역이라는 말로 문재인 씨가 문재인 민주당의 청와대가 장사해 먹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풍림 파마텍에서 이 주사기 이거를 기부하겠다고 한 이야기가 언제 나왔는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2월 19일에 그때 국민에게 알려집니다. 2월 19일에 교통방송 TBS 방송에 나갑니다. 진행자 뉴스공장인가 하는 거기에 나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 풍림 파마텍의 사장은 조희민 사장이라는 그런 인물이고 지난해에는 마스크를 생산을 했다던가 무슨 화장품을 생산을 했다던가 그렇게 하면서 여기는 그 의료기기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곳으로 그렇게 보도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을 여기에서 아버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인터뷰에 응한 조미희 부사장, 가족관계인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이 TBS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게 이제 19일입니다. 문재인 씨가 간 게 18일이고 저희가 이번에 12만 개 초동 물량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2만 개는 저희가 이번에 기부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거기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정부에서 이 주사기를 쓴다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제품 홍보라든지 기업 발전에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두 회사가 이미 방역당국하고 이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까지 맞춰서 이제 우리 주사기가 나가서 화이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하여튼 방역당국이 접종하는 백신, 그 백신 접종에 우리 회사의 LDS 주사기가 사용된다. 그래서 아마 값도 비싸게 받지 못하고 하면서 납품을 하기로 했겠죠.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풍림파마텍이라는 데가 나타나서 화이자 백신 12만 개 들어오는 거, 뭐 숫자는 대충입니다. 그거는 우리 주사기로 맞춰라. 기부하겠다. 기부를 그렇게 마음대로 받으면 안 되죠. 게다가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앞에 그 두 기업은 건실하게 그리고 성과를 내면서 수출을 하고 제품을 개발해서 수출을 한 그런 기업인데 문재인 씨가 뭔데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기부까지 받아서 이 국가에서 쓰는, 정부에서 쓰는 물품들은 밖에서 사서 들여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새치기를 합니다. 새치기를 했을 뿐 아니라 여기에서 자기들이 뭐 화이자하고 같이 일을 한답니다. 갑자기 세계적인 화이자 백신하고 세트 메뉴가 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특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저질러진 것인가? 그렇게 보이는 면입니다. 이제 주사기가 그렇게 됐다. 그 주사기 공급이 참 구리다. 썩은 내가 난다. 이게 단지 지금 밖에 보이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사실 구글을 찾아보면 풍림파마텍 주가가 어떤가 하는 그런 그 키워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돈이고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 머지않아 드러나겠죠.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 풍림파마텍이 뭐 마스크 만들고 의료기기 수입 판매를 해오던 기업이다. 그런데 어째서 갑자기 문재인 씨가 여기에서 가장 세계적인 그런 기술을 지닌 그런 그 LDS 주사기 업체라고 하는 것일까? 그렇죠. 이게 다른 회사들보다 뒤처진 것이 분명한데 어째서 그럴까? 대략 보면 이 군산에 있는 풍림파마텍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지금 이름을 올리기까지 됐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에 이게 선발이 됐답니다. 거기에다가 삼성전자의 스마트 공장 지원센터가 지원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2020년 연말에 그리고 보면 삼성이 화이자에 가서 얘기할 때는 풍림파마텍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때 막 제품 개발을 해서 뒤늦게 시제품이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이미 성공적인 기업들 그리고 정부의 이 LDS 주사기를 납품한 그런 생산 능력이 있는 그 기업들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2020년 연말에 LDS 주사기 개발에 돌입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순서를 잘 봅시다. 처음에 정부에서 여기를 선발해서 삼성전자가 지원센터에서 여기를 지원을 해서 그 다음에 연말에 LDS 주사기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삼성전자와 정부가 계속 도와줘가지고 시제품 생산을 한 다음에 생산을 할 때까지 겨우 한 달 만에 완료했다. 이걸 자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FDA 승인받는 것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삼성에서 그리고 식약처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2월 17일에 간등간등하게 승인을 받은 거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월 18일에 문재인 씨 권칠승 이제 박영선 씨 후임이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렇게 정부 관계자들을 이끌고 어제 FDA 승인 받았다. 그러면서 다음날 방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일에 나온 이야기가 화이자 백신 들어오는 거는 우리 주사기로 맞춰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하겠다. 이런 순서로 왔는데 그러면 거의 눕혀놓고 떠먹여줘 가면서 키운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LDS 주사기를 생산했는가 하는 것도 이미 보도가 돼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다 정리해서 살펴보지 않았을 뿐이죠. 이 풍림 파마텍이 맨 처음에 그 정부에서 뭐 어떤 그 사업으로 그 선정이 돼서 그 삼성에서는 이런 그 중소기업들이 선정되면 도와주는 센터까지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원을 해주게 됐다. 그런데 정부와 업계가 밝힌 겁니다. 풍림 파마텍이 1월 달에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아서 LDS 기술이 적용된 코로나19 백신용 주사기, 이 LDS 주사기를 개발했다.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LDS 기술은 이미 있었죠. 여기에서 새로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개발해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2020년 연말에 이 개발을 시작했다고 했죠. 중소벤처기업부, 이거 박영선 씨가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삼성에 이거 도와달라고 협조 요청을 먼저 했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자체적인 그 제조 전문가 30명을 풍림 파마텍에 투입을 해서 그 일을 해줬다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해준 게 뭐냐 하면은 이 LDS 주사기 제작에 필요한 설계 그리고 금형 작업 이것을 해주었습니다. 설계도 해주었다. 금형 작업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붕어빵을 만들려면 붕어빵 모양의 틀이 있어야 하겠죠. 그 붕어빵의 틀과 같이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일종의 거푸집을 만드는 작업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풍림 파마텍은 설계도 없었고 금형 작업도 할 수 없었다. 그걸 알 수 있죠. 삼성이 30명을 보내서 이걸 해 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풍림 파마텍은 2020년 12월 말에 연말에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한 달 만에 2021년 1월 말에도 양산이 안 돼서
조달청에서 자격 미달이라고 했죠. 아무튼 한 달 만에 이 LDS 주사기를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삼성이 협상을 했다, 화이자하고. 삼성이 풍림하고 같이 이걸 만들었다. 다른 회사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정부는 이 LDS 주사기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화이자로부터 백신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게 풍림덕이었다는 것은 지금 연결이 좀 불명확하죠.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기술면에 있어서도 좀 맞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뒷부분은 이미 살펴봤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미국 FDA 승인을 받는데 또 삼성이 식약처가 가서 승인을 받았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삼성이 나서서 다 일을 했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이 풍림 파마텍 측의 이야기입니다. 풍림 파마텍에서 2월 19일에 TBS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했죠. 거기에서 이런 겁니다. 원래 이거 하고 싶지 않았다. 이거 박영선 씨도 그 페이스북에 그렇게 밝혔습니다. 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을 설득을 해서, 그런 기업을 설득을 해서 했다. 그러면 왜 했는가 하니까 풍림 파마텍 얘기가, 우리가 이 LDS 주사기 개발을 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백신 도입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했다. 결국 이렇게 되죠. 삼성이 LDS 주사기를 미국에 먼저 공급을 할 테니까, 그러면 화이자 백신 그거를 이제 한 병 갖고 6명에게 접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좀 여분이 생기지 않느냐. 그거 우리가 사자. 그러면 미국에 LDS 주사기를 납품해야 해서 그것 때문에 풍림 파마텍이 이 개발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어떨 때 성립됐느냐 하면은 이 지구 전체에 LDS 주사기를 생산하는 곳은 풍림 파마텍 한 군데일 때 이 말이 참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는 이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 진행자가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삼성의 제안을 거절한 거로 들었다. 나중에 박영선 장관이 이걸 중재해서 달래서 그걸 하게 했다는 걸 들었다. 뭐냐? 이게 이제 보도하는 그 큰 제목에 보면은 삼성이 풍림 파마텍의 LDS 주사기 생산 기술을 기술 탈취할까봐, 그래서 삼성하고 같이 하는 걸 거절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납득이 됩니까? 풍림 파마텍이 어떻게 LDS 주사기를 만들었습니까? 삼성에서 30명을 거기 투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삼성이 돈 대주고 인력 대주고 나중에 FDA 승인 받게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삼성이 자기네 기술 탈취해 갈까봐 LDS 주사기 설계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현대차 회장이 밖에 리어카에다가 장사하는 사람을 보고 좀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거기서 호떡 굽는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저 현대 회장이 내 호떡 기술을 기술 탈취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박영선 씨가 나서서 기술 탈취 안 하게 내가 지켜줄게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 앞에 내놓고 있는 겁니다. 모두들 국민을 참 얕보고 하찮게 여기고 거짓말에 거짓말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거짓말이 아니라면 여기는 분명 이상한 세상이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죠. 진행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술 탈취 때문에 그런 거냐. 근데 어째서 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화이자 백신을, 그러니까 화이자가 되겠죠. 백신 도입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실었는데 삼성에게 기술 탈취 당할 그 위험을 무릅쓰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직접 한 이야기가 군산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사 키울 생각은 없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거 시작을 했다. 벌써 이유가 몇 가지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조희민 사장이 문재인 씨가 이 문제로 밤잠을 못 이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박영선 씨로부터 들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랬답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LDS 주사기 개발하는 거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우국충정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삼성이 좀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줬는데 기술 탈취 그 도둑 취급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아주 번듯하게, 그 전까지는 그렇게 이름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데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 거기에 기여하고 문재인 씨를 걱정하고 또 국민들이 그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삼성한테 떠받침을 받아서 이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자, 이러면은 왜 했는지, 어떤 순서로 했는지, 그리고 하필이면 왜 풍림 파마텍이어야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오히려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뉴스만 보면 참 호감이 가지 않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정세균 총리가 화이자 한 병으로 7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거, 그건 영업 비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씨하고 사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국립의료원장? 아직도 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대박 사건이 터질 것 같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 18일에 그 군산 거기 가가지고 K방역, 다시 K방역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결국 문재인 씨가 지금 매달리는 것은 K방역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아니 돈은 좀 벌 수 있다고 하지만 어째서 정부가 물자를 조달하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담당자들이 감옥 가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문재인 씨가 나서서 삼성은 도대체 끼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아무 데나 불러다 쓰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됐다.
삼성이 가서 붕어빵 틀만 들고 앉아 있었다. 그러면서 저게 우리 있지도 않은, 사실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 기술 탈취해갈까 봐 의심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걸 했다. 화이자 백신이 온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게 참으로 그 신문에서도 백신 계약서의 불편한 진실, 이런 제목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회에 백신이 아닌 주사기를 가지고 전 세계 인류를 구한 문재인, 뭐 이런 걸 다시 한번 하려고 K방역을 들고 나왔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의사와 간호사들이 무엇 때문에 문재인 민주당의 저 나쁜 머리로 또다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뻔해 보이는 K방역을 다시 한번 울거먹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혹사당해야 하는가? 우리 국민이 그 효과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우리가 경험한 바가 없는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를 데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불장난을 하는 문재인 민주당의 저러한 행위를, 저러한 소행을 우리가 그냥 두고 보아야 하는가? 이번에 또 추경을 요구하면서 4조인가 하는 그 조단위 이 백신 접종 비용을 거기다 넣습니다. 그런데 풍림 파마텍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선포된 그런 상황 아래에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민주당에게 이렇게 방역이란 이름으로 특정 기업, 문재인의 K방역, 문재인이 찾아가는 기업,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공정한가? 아니, 이것은 우리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걸 붙들고 늘어지면 사건마다 다 범죄 사건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백신 갖고 장난치면 안 되겠죠. 이거 의료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나서야 하는 겁니다. 국회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대한민국 국회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다른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헌법과 국회법을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위한 그런 공무원입니다. 이제 문재인 민주당은 해가 저물어서 앞날이 이제는 캄캄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헌법과 국민을 위한 길로 제대로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민주당 소속 범여권이라고 하는 180명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문재인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법 집행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씨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문재인 씨를 모시는 그런 종교 국가가 아닙니다. 문재인 씨를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굳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사사건건 법과 헌법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은
국민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괴물이 아니라 그래도 정겨운 인간이 아닙니까? 국민들이 좋아하는, 옆에서 보면 정을 느끼는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백신조차 이렇게 가지고 불장난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나서서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